이 사람은 언제든지 궁금으로 횡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남자하고 여자는 애초부터 안 맞아요. 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필요해. 아, 요즘 수상해요. 그냥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바람 필지 여자가 있는지 좀 봐주세요. 이렇게 내밀거든요. 사주상으로 보면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회사에서 네? 직원을 뽑을 때 제가 운이 안 좋아요. 네, 그럴 때 운이 좋은 직원을 채용을 하면 네, 회사가 좋아질 수 있는지. 있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맡느냐가 중요하겠죠. 이를테면 내가 만약에 어떤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생산 공정의 한 파트를 맡은 사람이 아무리 좋은 눈을 갖고 들어온다 한들 그거는 그냥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회사의 전반적인 기획자라든가 아니면 회사의 홍보 컨설턴트라든가 아니면은 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좋은 운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면 회사의 운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사운이라 그래서 회사의 운을 개인의 운이 이겨내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런 건 있겠죠. 우리가 보통 직원을 뽑을 때 그 사람의 사주를 보고 직원을 뽑는 회사의 경영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회사에서 맡은 직책의 중요도에 따라서 중요도가 크면 클수록 좋은 운이나 이런 것을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사주가 별로 안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약간 좀 허영심이 있고 사행성 도박이나 이런 거를 즐겨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재무 담당으로 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공금으로 횡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 뽑을 때는 사주팔자를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지 그것을 확인하고 직원을 채용하면은 회사가 좀 더 안정적이 될 수도 있고 별 걱정을 좀 덜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회사의 운명이 바뀌는 일은 거의 없겠지만은 그래도 직책의 중요도에 따라서 회사도 약간 타격을 입거나 영향을 입을 수는 있을 겁니다. 직원을 뽑을 때 네. 사주가 더 중요할까요? 관상이 중요할까요?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립니다. 이를테면 사주부려 관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사주보다 관상을 먼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명리학자들은 사주를 보죠. 사주를 기본으로 합니다. 관상과 사주는 각각 분야가 좀 다른 거예요. 근데 관상은 왜 중요하냐 하면 관상은 그 사람의 현재 삶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상은 단순히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관상은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몸짓 언어,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기운, 그 사람이 얼굴에 가지는 얼굴의 색깔, 그 다음에 오악, 얼굴에 있는 그런 것들을 살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는 게 관상이라면 사주팔자는 타고 태어난 명을 들여다보고 운을 들여다보니까 분야는 달라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사주와 관상이 비슷하게 갑니다. 왜냐하면 좋은 운일 때는 얼굴색도 좋고 일단은 내가 풍요롭고 여유로울 때는 그 여유로움이 몸으로 나타나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빈곤하거나 관계에서 부부관계가 어렵거나 이럴 때는 사실은 본인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관상적으로 드러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주하고 관상은 분야는 다르지만 진행하는 걸 보면은 비슷하게 간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겁니다. 부부의 궁합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맞는 궁합과 안 맞는 궁합을 볼 때 제일 먼저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이제 손님들이 오면 그런 말을 해요. 이 두 사람이 궁합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궁합은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궁합은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여자 만나면 남편이 일찍 죽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여자를 만나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거나 3대가 망한다거나 막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부부간의 궁합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궁합을 좋고 나쁘고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러면 그거는 궁합의 기본적인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궁합은 각자의 장단점, 예를 들어서 남자의 장점과 단점, 여자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서 이 사람은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를 서로 알려주고 이러한 장점과 이러한 단점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이 남자는 얼굴은 잘생기고 굉장히 다정다감한 남자예요. 그런데 돈벌이는 잘 안 돼요. 돈은 잘 못 버는 팔자예요. 이 여자는 돈은 잘 벌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성향은 기본적으로 잘생긴 남자를 좋아한다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그건 좋은 궁합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일단은 이 남자가 잘생겼잖아요. 다정다감하잖아요. 돈은 내가 벌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 궁합은 좋게 볼 수도 있겠죠. 반대로
돈이 많은 남자를 원해요. 돈 잘 벌어오는 남자를. 근데 이 남자가 아무리 잘생겼다 해도 돈을 잘 못 번다 그러면 이건 또 이 여자를 충족시키지 못하죠. 이 여성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돈이거든요. 근데 이 남성분은 얼굴은 연예인 뺨찌게 생겼었다 치지만은 얼굴 뜯어먹고만 살 거 아니잖아요. 그건 처음에 몇 년이죠. 그 다음부터 불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감을 고를 때 혹은 이성을 고를 때는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에 대한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나는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해. 그러면 얼굴 보지 마세요. 옛말에는 물 좋고 정자 좋은 곳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만났을 때 무엇을 원해서 이 이성을 만나는지, 나는 위로가 필요해. 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필요해. 그렇다 그러면 너무 돈 보면 안 돼요. 그분이 잘생겼다 돈 많아요. 그러면 못생긴 사람 만나겠습니까? 안 그럴 거예요. 못생긴 사람을 비하하자는 게 아니에요. 수준이 되는 사람들끼리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궁합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느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에 대한 내 성찰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전제되어야 궁합은 이 사람을 만나면 괜찮을 겁니다. 행복할 겁니다. 혹은 이 사람을 만나면 이런 사람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진짜 원하는 사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냥 좋으니까 살다가 나중에 보면은 뭐 그런 말이 있죠. 너 없이는 못 살아가 너 때문에 못 살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좋게 보였던 그 점이 나중에 그 사람의 단점이 되는 거죠. 가끔 그런 경우 보죠. 내가 언제 이 사람하고 이혼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가 물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결혼할 때 뭐가 좋았습니까? 그럼 뭐가 좋았다 그래요? 왜 이혼하려고 합니까? 그 좋았던 것이 대부분의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확해야 궁합은 좋은 궁합이다, 좋지 않은 궁합이다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좋은 궁합도 없고 좋지 않은 나쁜 궁합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성찰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 만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명리학자들을 통해서 물어보거나 이래서 진단을 받은 다음에 이 정도는 내가 감수할 수 있겠다. 그럼 하는 겁니다. 어차피 남자하고 여자는 애초부터 안 맞아요. 그냥 다 불만이에요. 여자는 그냥 자기 남편에 대해서 행복합니까? 그러면 몰라요. 그냥 팔자대로 사는 거죠. 무슨 행복은 무슨 얼어 죽을 행복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남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와이프가 아무리 이뻐도 이쁜 여자 지나가면 고개 돌립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자기 수준에서 자기 맞는 사람하고 자기 좋아하는 형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까 예를 들어 회사에다가 직원과 대표와 혹은 사회사와 직원 간의 관계도 그런 식으로 궁합을 따져보면 됩니다. 궁합은 그렇습니다. 부부 궁합을 여쭤보다 보니까 네. 제일 중요한 게 바람나는 사주일 것 같아요. 네. 그걸 알아보는 방법 있을까요? 있죠. 사실 그게 참 민감한 거예요. 가끔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남편 사주를 뜩 들이밀면서 그래요. 우리 남편 바람 필까요? 내가 요즘 수상해요. 그냥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바람 필지 여자가 있는지 좀 봐주세요. 이렇게 내밀거든요. 목숨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게 까딱 잘못 얘기하면 난리 납니다. 그럴 때 명리학적인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하지 하는 갈등에 휩싸이죠. 왜냐하면 사주상으로 보면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남편의 사주를 들이대고 우리 남편이 바람날까요? 여자가 있을까요? 라고 물을 때는 본인 사주부터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이 바람이 나냐 안 나냐는 본인 사주에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든 여자든 막론하고 이제 십성 중에서 비견운이 들어올 때, 겁재운이 들어올 때, 비겁운이 들어올 때 보통 배우자가 바람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비겁이라는 게 뭐냐 하면 비견, 나와 동일한, 내 오행과 동일한, 내 일간과 동일한 일간이 다시 또 하나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와 같은 사람이 또 하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배우자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둘이 되면은 배우자한테 입장에서 보자면 남편이 둘인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 운에서도 이미 배우자가 바람이 날 수 있는 징조를 내 운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본인 운에서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 해서 무조건 바람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남편이 그 운때가 예를 들어서 무슨 도화가 발동을 한다거나 도화살 같은 경우 발동을 한다거나 어떤 일이 또 있는 거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의 사주를 들여다보면서 바람이 났다 안 났다를 보기는 어렵지만은 기본적으로 바람이 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사람은 있죠. 왜냐하면 일단은 인기가 많고 잘생긴 사람들은 늘 이성으로부터 또 호감을 주잖아요. 그럼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주에 도화살이 많다 그러면 도화살이 강하다고 한다 그러면 이성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시선을 많이 내가 받는다는 거니까 내가 조금 흐트러지는 자세를 갖는다거나 그러면 여지없이 내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도화살이라는 것도 무조건 바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화살도 만약에 어떤 뭐 관성이라든가 어떤 이런 강직한 쪽으로 상징되는 그런 도화가 만약에 우리가 맞이한다고 한다면 안 나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내가 내 절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상으로 보면은 배우자가 바람이 날지 안 날지를 보려면 본인 사주부터 보면 됩니다. 본인 사주에서 비견이나 겁재, 즉 겁재라는 거는 남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성이라는 건 남자 입장에서 보면 돈과 여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겁재, 빼앗기다 재물을, 빼앗기다 여자를, 빼앗기다 내 것을, 이게 겁재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뺏긴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똑같은 이성한테만 뺏긴다는 뜻이 아니라 내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겁재운을 만날 때 아내가 다른 남자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이 바빠서 일에다가 뺏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취미 활동이라든가 뭐 등산, 자전거, 뭐 낚시 뭐 이런 거에다가 뺏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성으로 바람이라고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소질을 가진 사주는 분명히 있습니다.